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만사행동은 부드럽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주 긴 글을 썼습니다. 근래 여러 가지 주문들 때문에 짧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뭐 보통 때의 한 2배 정도 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사익 형에 관한 글입니다. 어저께 정월 대보름날 새 인사를 못 드린 사익 형한테 제가 전화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잘 계시냐고 대보름 보름 까기 나물밥 드셨는지 물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좀 따뜻해지면 놀러 오라고. 그러면서 26일날 오전 6시 5분에 불멸의 명곡 그런 KBS 2번 채널에서 자신 특집을 하신다고 노래를 7곡이나 불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래로 찔레꽃을 불렀다고 합니다. 녹화 방송은 이미 일주일 전쯤에 했습니다. 봄날은 간다는 최백호 가수와 함께 듀엣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다 개성이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죠. 두 사람이 어떻게 하모니와 울림을 함께 다른 듯 같은 듯한 그런 노래를 불렀을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들도 본방사수하십시오. 장사형은 저와 20여 년 인연이 있습니다. 사형 집에 가서 여러 번 밥도 먹고 곡차도 마시면서 그 거실에서 통유리로 바라보이는 건너편 석파랑 위의 벼랑 위, 특히 이제 한 달 뒤쯤 되면 개나리가 먼저 만발하고 이어 진달래가 앞다퉈 핍니다. 그 경치가 굉장히 즐깁니다. 사경의 거실 통유리를 통해 내려다보는 광경,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아주 사람을 센티멘틀하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술을 한잔 하며 그 경치를 바라보는 건 일품입니다. 장사형이 몇 년 전 성대결절로 8개월간 노래를 못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서 세종문화회관을 필두로 전국 순회 공연을 또 무사히 잘 마쳤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제대로 공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사이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거의 천진한 표정, 고운 주름, 그 주름이 참 늘 웃는 얼굴이다 보니까 아주 곱게 그 참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서 말을 참 재밌게 합니다. 또 사이경의 글씨는 일품입니다. 그 손편지로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손편지를 보내는 그런 사이경의 모습이 참 좋게만 보입니다. 사이경은 대중가수이지만 가수라고 잘 안 그러죠. 소리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소리꾼입니다. 저는 20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해서 쭉 저기 미국 대륙을 일주를 하고 또 캐나다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캐나다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30박 31일간 오토 캠핑을 하면서 1년 연수를 마치는 그 도중에 올랐었습니다. 그 중반쯤에 뉴욕 스탠포드 호텔, 아마 30인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묵는 호텔입니다. 그 호텔에 묵고 저녁을 먹은 뒤 부근에 있는 한국 레코드 가게에서 뭘 뒤적뒤적 보니 장사의 형의 그 CD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20불 정도 주고 샀는데 그걸 두고 있다가 미국 여행 한 20일은 안 됐고 17, 8일쯤 내 캐나다로 올라가서 퀘벡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쭉 내려와서 나이가라 폴을 캐나다 중에서 보는 게 더욱더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로 해서 쭉 다시 이제 미국 광활한 밀밭, 옥수밭 일대가 펼쳐지는 곳을 자동차로 달리던 중에 CD 생각이 나서 들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노래가 이미자 가수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장사이 부르는 동백아가씨는 또 엄청난 또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 절창입니다. 마치 하늘로 새가 공중으로 비상하듯이 쭉 올라갔다가 폭포 솟들이지 내리꽂히는 그런 화법, 창법 그런 걸 몇 번 하는 그 듣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노스텔지어 향수 때문인지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참 그때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고로 돌아와 이사를 다니고 하다가 그 CD를 잊어버렸는데
동백아가씨가 첫 번째 있는 CD를 구하기가 뭐 쉽지 않더군요. 예. 그런저런 인연들이 저와 장사의 형하고는 깊게 있습니다. 장사형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좋은 공연을 또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머니투데이 열면은 이 보험이나 청약통장을 안 깨는 게 좋다는데, 워낙 뭐 당첨되면 확률도 낮고 집값도 하락되고 이래서 막 순정하던 시기가 있더니 이만에 하락했다는 그런 걸 열면에 쓰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이때 K 유니콘이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7곳이 탄생해가지고 18곳이 됐다고 하네요. 주로 IT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두나무, 이게 뭐 가상자산 거래소죠. 그리고 직방, 부동산 중개하는 데 오시고, 클리, 마켓 클리, 이 신선식품 배송행위 주는 곳. 그 다음에 뭐 비썸 코리아, 이건 하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죠. 버틱 플레이스, 인테리어 커머스입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중고 거래 플랫폼, 리디,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뭐 이런 것 7군데가 기업 가치가 1조가 되는 그런 K 유니콘이 올랐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라고 하니, 신문 칼럼, 콘텐츠 파악 게임즈라는 묘한 용, 연기파 배우 뭐 어쩌고, 실력파 축구 선수, 이 말이 잘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당연히 배우라면 연기를 잘해야 되고, 축구 선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컨텐츠파 게임 업체는 당연히 컨텐츠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NG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거대 게임 제조업체들이 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기분이 지금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해외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상당히 실적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필자가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집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요리도 있지만 짜장면 잘하는 집이 결국 다른 요리도 잘한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이 기본 품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짜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성자도시들 K도시. 참 우리가 우리 토종 백신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집착을 해서 백신 수급의 초기에 실기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노바백스. 근데 뭐 이 백신 접종을 지금 시작을 했지만 이미 3차 접종까지 한 경우가 3천만 명이 육박해가지고 별 실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백신 시장은 이미 뭐 화이자와 모더나가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우리가 해본들 이게 별 반응이 별로 없고, 결국 우리가 이제 선진국 시장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저개발 국가 안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잘 될지, 경쟁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K가 좀 남들이 알아주는 K 방역 K 백신 돼야 되는데 자아자찬만 하다가 뭐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 비슷하게 끝난 것 같다라고 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역사 오스테드, 이 우리 구한말 열강들이 우리 그 문산 금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이권들을 다 챙겨왔습니다. 꽃감 빼먹지 다 빼먹어버리고, 그게 대한제국 몰락 그리고 한일 합방이 되는 그런 시발이 아니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스테드라는 나라는 덴마크의 해상 풍력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굴뚝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했는지 발빠르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라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인구구조와 부동산이 중국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그 소형주택으로, 대형보다는 소형 중형으로, 그다음 임대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잘 보고 뭘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칼럼은 눈 뜨고 코 베이징. 우리 한국 사회 이 올림픽이 중국 심판들이 무참히 올림픽 짓밟힌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올림픽 정신은 시투스, 알티투스, 폴티투스라고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라는 그런 모토, 페어플레이를 하는 그런 정신이 강조되는데, 이게 이제 무너져 버렸다. 우리나라 이제 뭐 대선 이런 정국에서도 이런 신뢰가 무너지고, 뭐
유력 대선 후보가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 근데 이 심판이 어떤 편인지 뭐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심판은 공정해야 되는데 심판이 어느 편을 들지 참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풍자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매너라는 게 라틴어 마누스는 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우스, 방법. 그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습관, 몸가짐 뭐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 남성들은 손바닥을 보이나 손을 들면 이거는 뭐 항복한다는 듯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군요.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는 악수를 하는 것은 내가 손에 무게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환영의 인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독일 사회학자 왑슨 웨너의 역사에서 매너란 사회적 약자를 보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치유하는 뭐 그런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Man Makes Man이라는 영화 킹스맨의 대사 잘 아시죠? 그 1941년 백악관 방문한 처칠이 그 목욕을 하고 있는데 루스벨트가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 알몸으로 처칠이 나타나자 실례했다고 나가리 했는데 처칠이 보다시피 나는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다라고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 루스벨트가 민망하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 이 대선판 막 이래 뭐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 윤석열 후보가 열정 개찬짐에 의해서 다리를 쭉 뻗고 구두를 신은 채 발을 다리 책상 위에 올린 것을 보고 여당이 공격을 하자 8년 전 이재명 후보가 회식상에서 담배를 피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는 담배가 검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주정 논술위원이 조선일보는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이라고 해서 문 대통령 원인은 숙청과 역병의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톤으로 수많은 운한을 사고 자기는 오히려 안락만 취하겠다는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의 한마디에 막 발끈해서 뭐 적폐를 만들 거냐 뭐 적폐 수사를 정말 한다는 거냐 해명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한임에 도망치는 그런 꼴이다. 뿌린데도 그런다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그런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재미있는 것은 이 촛불 정신을 말할 때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집권 초기에. 그러다가 2020년 5월 어느 날 입술이 부르던 얼굴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뚜렷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 왜 저렇게 사람의 얼굴이 안 돼 보이지? 그런 이야기를 취재를 해보니 밤마다 그 대통령이 잠을 잘 못 이루고 혼자 혼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 있습니다. 저도 뚜렷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맥베스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원작을 갖고 이 겁먹은 권력자의 이 말기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유대한 문체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임에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셰익스피어의 명언입니다. 제가 신조어를 동아리는 횡설수설에서 일본을 감동시킨 이상화의 눈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는 스포츠 중계사상 가장 유명한 멘트. 이거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도쿄 방문기에서 우리가 일본을 역전승했을 때 그 중계 아나운서가 한 멘트입니다.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설파했습니다. 쭉 이런 한일 간의 이런 복잡한 한일 축구부 친선 축구 경기가 너무 지나친 과일 이런 것 때문에 뭐 중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성화 선수가 고다이라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그 장면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미균 정책사회부장이 이 K방역의 처참한 실패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총리 위원회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 난맥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신문에 기고를 해서
자신과 인연이 있는 김근태가 그립다 멋지고 하는 일기장에서 수필을 쓰듯 한 그런 기고문을 보고 참 딱하다 하고 혀를 차는 그 참 이번에 뭐 하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참 이 정부 강요들이 한심한 영혼 없는 관료들의 모습들, 그 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제1사설에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한 택전에도 불법의 팔짱 낀 공권력, 그래서 노조공화국 소리가 나오는 거다라고 질러하고 있고, 윤 후보가 수사지휘권, 본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는 자유고 백신 사망자가 1835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건 6건밖에 없다고 아주 심층 해부를 했습니다. 정부가 믿으라고 하면서 맞았는데 의없는 죽음을 당해 망신사실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록을 뒤져가지고 기저질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참 큰일입니다. 이 방역당국, 이 무책임한 사망자 수는 계속 줄이려고 백신, 그걸 위해서 기저질환을 샅샅이 뒤져서 하는 이 작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큰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국가가 사실상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해서 죽음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의 타살, 뭐 이런 식의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월이 빗대, 세월은 해상전환 사고였다. 국가가 배를 침을 시킨 것도 아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대기문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 세력들이 얼마나 그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온갖 것을 다 덜쳐내냈습니까? 근데 지금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없는 희생을 당했는데, 참 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 밝혀내야 됩니다. 오늘 전 USA 편집인이 한국 역대 대통령과 다른 이재명으로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하게 됐지만 대개 뭐 재임 중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 사람 이재명은 재임 전에 대장동을 비롯해서 온갖 문제들이 다 있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혹시라도 뭐 될 리가 없겠지만 되면 대통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법률적 대응을 하느라 시간을 뺏기고 제대로 대통령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이. 워싱턴 포스트, 더 타임즈, 영국의 더 타임즈가 이 우리나라 대선을 참 한심하다는 것이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사설 방역 독재 끝내라. 백신으로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제대로 막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10만 명이 내리 뭐 10만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영업자의 그 희생을 강요를 한 이런 엉터리 방역 정책. 이 정말 국정조사를 통해서 백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김원웅, 사퇴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도덕경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도덕경 45장.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모자란 듯하다. 뭐 이런.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모자란 듯합니다. 그러나 그 쓰임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가득 찬 것은 빈 듯합니다. 그러나 그 쓰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완전히 고든 것은 굽은 듯합니다. 완전한 솜씨는 서툴게 보입니다. 완전한 웅변은 눌변입니다. 조급함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더움을 이깁니다. 맑고 고요함, 이것이 세상의 표준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대교약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한 솜씨는 서툴게 보인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대교약졸. 대교약졸이라는 말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됩니다. 특히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기 음다지소라고 하는 글이 추사 선생의 글인데, 저건 뭐 그래도 뭐 저보다 훨씬 더 이 말년에 추사의 말년에 보면 그냥 쑥 꺼버린 듯한 그런 대교약조를 느끼게 하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